예,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금융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KB금융을 비롯해서 신한지주, 메리츠, 삼성생명 모든 금융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올해 내로다가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대출은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은행권, 그러니까 보험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관계로 역마진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배당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순이익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만약에 금융만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 이런 것들을 갖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메리츠 같은 경우는 화재하고 생보 이런 것들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죠. 역마진 부분만 해소돼도 상당히 큰 영업이익이 증가되겠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KB금융 좀 메리츠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신한지주하고 삼성생명은 아직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죠. 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덜 오른 이유는 그만큼 선발로 가는 것들이 수익이 되면 차후로 따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높이 오른 주식보다는 조금 낮게 있는 주식들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점검해 본 결과 신한지주하고 삼성생명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래는 명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요. 최근 이 정도 상황이면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승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순이자 마진, NIM 이 부분은 상승 한 부분은 조금 있어요. 가계대출이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마 3%대 대출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변동금리 기준으로. 자, 올해 아마 3월달 이후니까 한 2분기부터는 갑자기 5%대로 올라오고 지금 아마 6% 가까이 이자를 납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증가가 안 됐어도 그 부분을 뭘로 채워주고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자 마진이 훨씬 더 대출 이자가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험 분야 관련된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예정이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발생해 놓은 것들이 금리가 낮아지면 역마진이 생기는데 지금은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역마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이자 부분도 상당히 크게 이익이 증가됐으면 있어요. 전년 대비 30.8% 정도 증가됐으면 2분기만 해도 그러면 3분기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그 중에서도 보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보험,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1779입니다. 2분기에. 분기에 이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부의 신한카드도 괜찮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괜찮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것들이 어디다? 라고 생각해 보면 신한라이프 쪽에서 상당히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됐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 역마진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거. 올해만큼은 아마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런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 다시 금융주주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전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관계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아마도 금융지주 그다음에 생보사,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주식에 상당히 크게 매력적인 부분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한 4분기 정도 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좀 일찍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222 이동 평균선에 걸쳐 있죠. 그래서 222 이동 평균선 아랫단에서 매수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수익성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죠. 저는 뭐 배당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아라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요? 예, 바로 주가 차익이 2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뭐 제가 볼 때 삼성생명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긴 하겠지만 삼성생명도 한번 봐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대출이 많이 안 나갔는데도 순이자 마진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양호한 수익성 관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양호한 수익성 관리라고 표현하긴 이거 말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6%대가 변동금리 평균 대출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출한 거 말고 그 이전에 대출했던 거 부동산 버블이 막 생길 때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3.6% 이상 되는 대출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변동금이다 보니까 거의 5.9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이 돼버린 겁니다. 이자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금 대출이자 때문에 상당히 뭐 용돈을 줄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충당금은 이미 선제적으로 2분기 때 채워 넣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3분기하고 4분기 때는 충당금을 별도로다가 낼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400억 정도를 갖다 추가로다가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예를 들면 주가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저걸 납입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될 사유가 많지 않은데요. 충당금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건전성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주가의 하락 사유도 없다. 배당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은행에다가 여러분 금리를 갖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금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자 많이 주나요? 아마 신한주에서 지금 주고 있는 예금 상품 중에서 1년짜리 영화 4.2% 정도? 좋은 게 한 4.5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낮은 구간에 사시게 되면 배당이 6.6% 정도 수준이죠.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배당으로 6.6%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금이 나오고 있는 거죠. 1금융권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DGB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전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7% 정도대 배당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낮을 때 매수하고요. 저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긴 해야겠지만 저는 배당을 보는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3분기, 4분기 때 주가의 업사이드 부분이 20% 이상만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당은 특별히 볼 수 없는데 주가의 하락 사유가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거죠. 자, 대출이자가 늘어서 수익성이 늘어났고요. 그 부분은 이미 2분기 때 검증이 됐습니다. 물론 가게들은 다 힘들어요. 그 부분 빼놓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신한주주 같은 게 대출을 나갔을 때 가계대출 중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많냐? 그 부분은 아닐 거고요. 자, 대부분 부동산 대출이 나갔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자 부분, 그러니까 보험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들이죠. 원래는 보통 보면 분기에 한 1,0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의 2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거면 투자 포인트는 이만한 것도 없죠. 거기다가 주가가 안 올라서 만약에 1년 내내 제자리 걸음을 쳐도 배당은 약 6% 이상 정도 받을 수 있다. 예금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포괄 손익계산서도 한번 살펴보면 저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2023년도 포워드가 더 안 좋다는 부분만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기에 뭐가 반영되어 있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가 내려갈 부분도 생각하면 순이자 부분에서 역시 마진이 좀 줄어들겠죠. 뭐 그 부분은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가면 올해 정도는 충분히 즐겨도 된다. 올해는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면 220일 이동평균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통 전년 대비보다 괜찮으면 이 윗단으로 존재해 주는 게 상당히 맞는데요. 올해 1년 내내 들어서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222 이동평균선 하방에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뭐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충당금 부분 5천억 원 정도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충당금을 냈으니 이제부터는 3분기, 4분기에 이 윗단에서 존재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매물이 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TP, 타겟 프라이스가 한 4만 원 정도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여러분. 금융주 거래할 땐 원래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여러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얘기는 내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생명은 내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